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멀티홈 팀에서 발표를 맡게 된 장은형이라고 하고 오늘 이제 베이스 에디팅 시스템을 이제 캔서 리서치에 적용한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논문은 이 웰컴 생어 인스티튜트의 매튜 바넷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논문인데요. 제가 박사를 이 기관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또 이제 홀점 더블링 논문을 쓸 때 이제 드럭 센시티비티를 좀 보고자 할 때 이 GDSC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썼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논문은 이 CRISPR-Cas9 제네틱 스크린을 이용해서 이제 drug resistance mechanism, 약물 저항성, 암에서 약물 저항성의 메커니즘이 이제 변이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고 제가 요즘 다루고 있는 이 펄트럽식을 그 분야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 먼저 약물 저항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이 약물이 작용하는 이 메커니즘 패스웨이에 어떤 뮤테이션이 생겨서 저항성을 갖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. 근데 기존의 이 약물 저항성을 연구하는 방법들은 이미 재발이 된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향적으로 이 환자들에게서 그 튜머 바이옵시, 그러니까 조직을 떼내서 시퀀싱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느렸죠.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더 빠르고 전향적으로 이제 각각의 변이들이 이 약물 저항성에 어떤 기능적 역할을 하는지 어노테이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CRISPR 베이스드 진 에디팅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기존에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몰랐던 변이, variant of unknown significance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drug sensitivity, 약물의 반응성의 관점에서 각각의 변이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이제 베이스 에디팅 시스템을 이용해서 연구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결과를 보면 이게 스터디 오버뷰인데요.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셀라인을 사용했고, 네 가지 이 캔슬 셀라인에 이 11개의 유전자에 각각 다른 위치의 베리언트를 이 가이드 RNA를 이용해서 도입을 했습니다. 그랬을 때 이 변이가 있는 암세포가 그냥 자랐을 때와 변이가 있는 암세포에 이런 10가지 약물들을 처리했을 때 자라는 거를 비교해가지고 어, 각각의 변이들이 이 약물이 있는 환경에서 어떤 기능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첫 번째 결과는 그냥 베이스 에디팅이 잘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. 여기서 보시면은 이 PC9 같은 경우에는 런 캔서의 셀라인인데 그 EGFR 앰플리피케이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EGFR 앰플리피케이션이 있어서 이제 암세포로서 이렇게 활발하게 증식하고 하는데 이 EGFR에 뮤테이션을 도입했을 때 이 셀의 그로스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EGFR의 베이스 에디팅이 잘 됐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비슷하게 이 HT29라는 콜론 캔서 셀 라인에서 이 BRAF 디펜던시가 있어서 이 BRAF의 뮤테이션을 도입했을 때 이렇게 세포들이 잘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거를 보여줍니다.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림은 이 BRAF 각각의 뮤테이션을 이제 그 단백질의 위치, 어떤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X축은 표시한 거고 Y축은 그 해당 단백질 위치에 뮤테이션이 생겼을 때 그 셀 그로스가 어떻게 되는지, 셀 바이어빌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나타낸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요 도메인, 요 라스 바인딩 도메인이랑 프로틴 카이네이스 도메인이 특히 여기에 변이가 생겼을 때 바이어빌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통해서 베이스 에디팅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그 프로틴 스트럭처와 펑션에 대한 릴레이션십을 알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이 논문의 메인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약물 반응성의 그 각각의 베리언트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이 논문은 총 네 가지 이렇게 타입으로 나눴습니다. 이 그림은 이 X축이
이제 요 암세포에 아무 약물도 처리하지 않은 컨트롤, 그냥 암세포일 때 이제 그 베리언트가 있을 때 그 암세포가 잘 사는지 죽는지를 표시하는 것이고 이제 마이너스로 갈수록 잘 이제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Y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약물이 있을 때 약물 처리 그러니까 특정 변이가 있을 때 이 약물 처리를 하면은 이 암세포가 더 잘 죽는지 더 잘 사는지 이거를 표시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이 이사분면에 있는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냥 암세포에서는 이 변이가 있을 경우에 더 잘 죽는데 이제 약물이 있는 환경에서는 이 변이가 있으면 오히려 더 잘 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어, 약물 저항성을 갖고 있는 변이인데 이제 이게 오히려 그냥 암세포에서는 생기면은 이 암세포를 죽게 하는 그런 변이 그러니까 약물 드럭 어딕션 된 그런 변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변이가 생겼을 때 그냥 암세포에 생겼을 때는 큰 역할을 하지 않는데 이제 약물 처리가 된 그런 암세포에 생겼을 때는 약물 저항성을 갖는 그래서 보통의 그런 drug resistant variant, canonical drug resistant variant라고 하고 세 번째는 약물이 있는 환경이든 없는 환경이든 일단 이 변이가 생기면 암세포가 잘 살아가는 그런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driver variant라고 명명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drug sensitizing variant라고 해서 이 변이가 있으면 이제 그냥 암세포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않지만 약물 처리가 됐을 때 이 변이가 있으면 오히려 암세포가 더 잘 죽는 약물의 반응성을 높여주는 그런 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 그림에서 봤을 때 요 MEK 이니비터를 처리했을 때 주로 요 EGFR에 생기는 변이들이 drug sensitizing variant에 속했는데요. 그래서 여기서는 그 EGFR을 패스웨이도 이제 이니비션 시켜주는 약물을 동시에 처리했을 때, 이 drug sensitizing variant가 없어지고 암세포가 더 잘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으로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베이스 에디팅 스크린을 이용해서 이렇게 베리언트 요 그림을 그리고 나면은 어떤 약물 조합을 이용해야 암세포를 좀 더 잘 죽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서서 봤던 그 변이마다 이 드럭 트리트먼트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본 거를 이제 밸리데이션 한 실험 결과인데요. 여기서 보시면은 어, 이 까만색은 이제 약물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, 그리고 이제 색깔이 있는 라인은 약물을 처리했을 때 세포가 잘 사는지 죽는지를 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요 파란색은 이제 변이가 있을 때고, 파란색과 빨간색은 변이가 있을 때고, 요거는 이제 변이가 없을 때인데, 변이가 없을 때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약물이 없을 때는 암세포가 그냥 잘 살아가고, 약물 처리를 하면은 암세포가 죽어서 살지 못합니다. 근데 이 캐노니컬 드러그 레지스턴스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약물 저항성이 있는 변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, 그 변이가 있을 때 그냥 암세포는 그냥 원래대로 살아가고 약물을 처리해도 암세포가 죽지 않고 이제 살 수 있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드러그 어딕션 변이의 경우를 보면은 이 변이가 있는 경우 오히려 그 약물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암세포가 잘 살지 못하는데 약물 처리를 하면 이 암세포가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논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런 드러그 어딕션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약물을 처리하지 않는 게 암세포 치료에 도움이 된다. 그래서 이런 거를 intermittent drug scheduling 혹은 drug holidays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물을 좀 쉬고 그 아무 약물도 처리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호전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이제 canonical drug resistance랑 이 drug addiction variant, 그다음에 drug sensitizing variant의 영향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세 번째인 driver variant에 대해서 본 내용이 세 번째 결과입니다. 그래서 driver variant
같은 경우에는 요 이렇게 일사분면에 나타나는 베리언트라고 볼 수 있고, 이 드라이버 베리언트는 주로 그 약물이 작용하는 패스웨이가 아닌 다른 패스웨이 상의 변이가 생기거나 혹은 이제 약물이 타겟하는 어떤 카이네이즈의 다운스트림에 있는 어떤 그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예를 들면은 요 KRAS 이니비터를 처리했을 때 그때 드라이버 뮤테이션들이 주로 요 MEP2K라고 하는 유전자에 많이 생기는 걸 알 수 있는데 요 패스웨이를 보면은 이 MEP2K, 요 MEK가 요 KRAS의 다운스트림에 있는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 특정 그 이니비터에 초점을 맞춰서 요 PARP1이라고 하는 인자를 이니비션 하는 요 두 가지 약물이 있을 때 어떤 유전자 변이가 이제 드러그 레지스턴트를 일으키고 어떤 변이가 드러그 센시타이징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 내용입니다. 여기서 이용한 방식은 요 컴피티션 에세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요. 그게 그 아무 변이도 일으키지 않은 그런 세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파르프1의 변이를 일으킨 그런 암세포를 만듭니다. 그래서 이 두 세포 종류를 하나에 같이 키우면서 어떤 세포가 더 잘 다루는지 경쟁을 시키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 컬처에 이 두 가지 약물을 처리했을 때 두 개 중 어떤 게 더 잘 자라는지를 그 평가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요 X축인 BFP 대 GFP 레이시오로 평가를 합니다. 그래서 BFP가 더 많을 경우, 그러니까 뮤테이션이 있을 때 더 잘 자라는 경우에는 이제 1보다 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보다 낮게 됩니다. 그래서 요 컨트롤에 비해 약물 처리를 하지 않은 컨트롤에 비해서 약물 처리를 했을 때 요 변이들이 있으면은 더 잘 못 사는 거니까 요 변이들의 이제 센시타이징 변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요 변이가 있을 때 이제 약물 처리를 하면은 오히려 더 잘 산다 하면 이제 드러그 리지스턴트가 있는 그런 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 각각의 약물마다 어떤 변이들이 드러그 센시타이징하고 드러그 리지스턴트한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하게 보았던 것은 요 Y889C라는 요 변이의 경우에는 요 주황색이 이제 올라파립이고 빨강색 같은 게 니라파립이라는 그 약물 처리를 했을 때의 결과인데 이게 그 파르프1이라는 동일한 유전자에 생기는 같은 변이임에도 불구하고 약물마다 이제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니라파립에 대해서는 약물 저항성 변이로서 작용을 하고 올라파립에 대해서는 약물 반응성을 더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변이로 작용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변이마다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요 니라파립에 대해서 약물 저항성을 보이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변이 때문에 약물 저항성을 받는 경우에는 이 올라파립이라는 약물을 처리하면은 이제 효과를 잘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. 이제 다섯 번째는 그 이 변이가 전사체 레벨에서는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 알고 싶어서 이 컬처식 데이터를 본 내용인데요. 그래서 이 HT29라고 하는 캔서 셀 라인의 진 뮤테이션을 만들고 이 암세포들의 요 약물을 처리한 이후에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. 그랬을 때 이렇게 그 아무 그 변이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와 드러그 리지스턴트한 변이를 도입했을 때 그 전사체 레벨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본 건데 이제 드러그 리지스턴트 변이가 있을 때 이 그림처럼 S기의 그 활동이 더 많아지고 이제 G 원기가 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셀사이클 프로그레션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그 전사체 레벨이 더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약물 저항성 변이가 있는 그런 암세포들이 확실히 더 그 증식을 빨리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변이가 있을 때 이 그 특정 패스웨이에 대한
그 유전자 발현량 스코어를 본 결과인데요. 여기서 보면은 요 파란색이 이제 canonical drug resistance가 있을 때, 그다음에 빨간색이 drug addiction 변이가 있을 때 이 각각의 패스웨이에 대한 스코어를 나타낸 것입니다. 그랬을 때 canonical drug resistance가 있는 것보다 drug addiction 그 변이가 있는 경우에 요 그 oncogenic signaling 패스웨이의 그 스코어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펄철식 데이터를 이용하면 변이별로 이 온코제닉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얼마나 더 이제 그 각각이 얼마나 더 활성화시키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잭스텟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뮨 관련된 패스웨이인데 이 패스웨이는 이런 변이들이 있을 때 더 이제 다운 레귤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약물 저항성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뮨 서프레시브한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다. 이런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이 펄처식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고자 했던 게 이 각각의 변이가 뭔가 환자의 예후랑도 관련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는데요. 이 논문에서 생성한 펄처식 자체는 이제 환자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논문에서 이 비라프 MEK PD-1 이니비터 이 약물 처리를 받은 그런 환자들의 예후 정보와 이 환자들에게서 생산된 이 싱글셀 RNA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기서 생산한 펄처식의 DEG와 비교해서 그 각각의 변이가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습니다. 그랬을 때 이 Y축이 PFS, Progression Free Survival이라고 해가지고 그 질병이 더 진행되지 않은 채로 얼마나 더 오래 살았냐라는 점인데 이제 낮을수록 더 예후가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랬을 때 이 캐노니컬 그 베리언트가 있거나 트라이벌 베리언트가 있을 때 컨트롤에 비해서 더 안 좋은 예후를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런 맵을 만들었는데요. 이 맵은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냐면 특정 뮤테이션이 있을 때 이 유전자를 이제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타겟하는 약물이 뭔지 그리고 이 유전자가 이 약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 뮤테이션은 이런 약물들에 대해서 드러그 어딕션 베리언트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 회색은 그렇게 약물 저항성을 보였을 때 alternative treatment는 무엇일지 그래서 얘는 drug addiction variant니까 drug holiday 하는 게 이제 alternative treatment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한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 약물 저항성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 그 유전자 그러니까 어떤 약물이 특정 유전자를 타겟하면은 이 유전자 자체에 변이가 생기는 경우는 이제 39% 정도이고 나머지 60% 가량은 이제 이 타겟하는 유전자가 아니라 다른 뭐 orthogonal한 패스웨이의 유전자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다운스트림 시그널링 패스웨이의 유전자가 생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약물 저항성이 생긴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약물 저항성이 생기더라도 이제 다른 패스웨이를 좀 타겟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세컨 라인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사용하면 될지를 이제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논문은 요약하자면 전형적으로 이제 어떤 변이들이 drug resistance 메커니즘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하는지를 정리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서 특히 이제 drug sensitivity에 어떤 펑션을 하는지에 따라 네 가지 변이를 네 가지의 클래스로 분류를 했습니다. 그중에서도 이 drug addiction variant 같은 경우에는 드러그가 없을 때 오히려 암세포를 이제 억제하는 그런 변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드러그 홀리데이라고 하는 기존에는 이제 이 임상에서 잘 적용이 안 됐었는데 이런 드러그 어딕션 베리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드러그 홀리데이를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게 이 논문을 통해서 알려졌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에게 이 드러그 홀리데이를 적용하면 좋을지 임상적으로도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이 논문이 그래도 갖는 그 한계점은 일단 에피제네틱하거나 튜머 익스트린식한 드라이버가 이제 약물 저항성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캔슬 셀라인을 이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인비트로에서만 봤다라는 한계점이 있고 그다음에 베이스 에디팅 그 테크닉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 앞으로도 좀 더 정확성을 높여서 이제 기술 발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. 이제 그럼에도 이 약물 저항성 관련해서 베리언트 펑션 맵을 그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.